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운동의 뇌과 화학이란 책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세 번째 챕터고요. 운동한 나이가 성적도 좋다라는 제목이고요. 운동은 아이들의 해마를 키우고 그로 인해 해마의 능력이 좋아진다. 어릴 때부터 뇌를 많이 쓰고 운동을 많이 하면 뇌의 혈관과 혈관화라는 게 결국 혈관이 확장되는 거죠. 일어나고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꽃밭에 물을 줄 때 더 구멍이 많은 물뿌리개를 주면은 훨씬 더 넓고 많은 곳을 물을 줄 수가 있는 거랑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산소 공급이 최상으로 이루어진 뇌는 탁월한 인지 능력을 위한 최상의 토대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계속 연습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쌓이게 되면 탁월한 인지 능력을 갖는 뇌가 된다는 얘기죠. 성인도 혈관 신생과 새로 만들어지는 얘기죠. 혈관 하의 증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 얼마나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쇠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혈관 신생과 혈관화가 된다는 거 희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법은요, 강도 높은 운동이고요. 그냥 편안한 세이프티 존에 있는 운동이 아닌 강도 높은 운동. 그 다음에 뭔가 배우면서 운동하는 거.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빠른 걷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뭔가 암기력도 좋아지고 몸에 체력도 좋아지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는 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도 높은 운동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학교는 학습과 운동에 콜라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체육 시간을, 그러니까 체육 자체를 너무 하대하다 보니까 국영수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운동을 통해서 즉 체육 시간을 늘림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나의 건강 상태나 체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내 몸에 맞되 내 몸에서 최대한의 힘을 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할 수 있는 12개의 최대의 상태의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세트를 4세트 정도 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강도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찾고 있고요. 해마와 우리의 뇌를 위한 또 다른 행동은 섹스라는 거죠. 섹스라는 게 물론 부부간의 어떤 안정적인 관계에서의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섹스가 아니고요. 규칙적인 섹스는 혈중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고 새로운 신경의 생성과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가지도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들은 정기적인 어떤 사랑을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뇌 건강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뇌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뇌의 인지적 통제, 즉 집행 기능에 의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 통제가 잘 되어야만이 일정대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마감 시한, 즉 데드라인은 정해놓고 이 인지적 통제가 제대로 된 상태여야만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운동 중에 더 창의적으로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마다 산책을 한 40-50분을 하는데요. 이럴 때 제가 머릿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보면은 뭔가 창의적인 해결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멍 때릴 때, 운동 중에 휴식 네트워크는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릴 때라든가 운동 중 휴식,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뇌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휴식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문제 해결책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쉬는 때 또는 멍 때릴 때 갑자기 불현듯 뭔가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적 통제, 다른 말로 멀티태스킹의 핵심은 10대 때 절정을 이루고 어른이 되면서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공부방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어폰을 꽂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충분히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청소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뇌가 아직도 인지적 통제가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은 아이들의 인지적 통제 능력을 배가시킨다, 이 능력을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운동의 장점은 셀 수가 없는데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뇌와 연결된 부분을 항상 키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년의 인지적 통제력 개발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유산소 걷기 운동은 인지적 통제력을 개선시킨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 또 운동하면서 단어 외우기 또는 암송하기, 이런 부분들이 노년의 인지적 통제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뇌를 위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걷기 하시면서, 저는 이걸 이제 콜라보해서 걷기 하면서 단어 암기하기 또는 걷기 하면서 암송하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을 보면서 하나의 내가 일행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꼭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뇌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신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